그 팡이라는 종목들 네. 예, 이제는 뭐 테슬라까지 포함을 시켜서 뭐 T를 집어넣고 뭐 보는 숫자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팡 T인가요? 뭐더라? 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시면은 지금 팡의 멀티플이 지금 24배 정도 돼요. PER이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근데 이제 그 팡을 제외한 S&P 500은 17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은 거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금리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근데 나스닥 팡은 원래 타야 되냐? 높았는데요, 뭐. 예. 이게 정답이죠. 예. 이게 정답이죠. 근데 예. 작년에 워낙 팡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다 보니까 예. 가치주보다 예.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부채 비율입니다. 네. 미국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투자 비투자 등급 그러니까 보시면 위에 올라가 있죠. 160%였던 게 2020년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40% 포인트나 떨어졌어요. S&P 다 한 건가요? 요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투자 등급. 그러니까 비투자 등급인데 그 투자 부적격 예. 등급 채권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 회사들의.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투자 등급입니다. 네. 이게 110% 정도대에서 90%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본 게 오른쪽입니다. 네. 자, 오른쪽은 뭐냐면 위에 게 S&P 500이에요. 네. 지금 115%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부채비율 좀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원래 115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보통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군이 부채비율 100%대예요. 네. 근데 밑에 게 뭘까요? 저게 나스닥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에 가장 민감할 거라고 생각한 나스닥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네. 예, 훨씬 낮습니다. 에코티 파이낸싱을 하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을 그것 때문에 때렸다면 그거에 대한 복귀 현상이 있을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ROE 부분인데요. 넷뎁도 보시죠. 넷뎁 투 에코티도 보시면 이거 사실은 전체 S&P 500이던 나스닥이던 겨우 30% 50%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넷댓이 더 중요하죠. 네. 예. 나머지 현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넷댓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옛날에처럼 2000년도 닷컴버블 붕괴처럼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금리 민감한 정도가 정말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 금리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대목은요, 네. 본부장님. 네. 그 나스닥이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하는 이유는 부채 비율은 낮지만 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뭐 앞으로 돈을 저 뒤에서 보니까 땡기는 할인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런 그렇죠. 거 그거를 보는 것을 이제 현금 흐름으로 봐야 예, 돼요. 예. 예. 제가 부채 비율을 가져다 드린 이유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부채 비율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았나 보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ROE의 비교가 여기 있네요. 네. ROE의 비교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기업의 ROE가 S&P 500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더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자 보상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고 칩시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에퀴티 파이낸싱을 많이 했죠.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ROE를 보시면은 너무나 그렇네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이걸 도표로 딱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예. 자, 나스닥 100을 보시면은 PER이 한 22% 정도 더 높아요. 네. 나스닥 100이 S&P 500 대비해서
근데 ROE가 자그마치 26%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이 벌어들인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36%이고요. 금리에 덜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이익 증가율이죠. 이익 증가율이 16%가 나스닥 100이고 S&P 500이 1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패그라는 걸 계산하는데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을 한 게 패그예요. 그러면은 나스닥 100은 1.4가 되고요. S&P 500은 1.8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이 더 싸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금리와 이런 멀티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나스닥 100 관련 기업들 중에서 괜히 떨어뜨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은데 그냥 나스닥이기 때문에 금리의 이유로서 떨어뜨렸던 종목들을 뽑아보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예, 본부장님 잠깐 이렇게 제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판 같은 기업들이 에쿼티 파이낸싱을 했어요. 많이. 뭐 당연히 더 많이 하잖아요. 에쿼티 파이낸싱을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고 뭐 자본을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졌어. 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덜 민감해. 네. 그렇다면 결국은 반론은 야 그러면 에코티를 그렇게 모아놨으니 ROE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안 떨어져.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안 떨어지고 있으니 네. 퍼가 높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에퀴티 파이낸싱을 하는 기업 중에서 네.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은 에퀴티 파이낸싱을 거의 안 했고요. 안 하고 그냥 네. P&L 네. 돈을 벌어서 올라간 것도 예, 있다 이거죠. 그렇게 예, 됐고요. 예, 예. 지금 걱정하시고 떨어진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에퀴티 파이낸싱도 하고 부채도 많이 했는데 네. 현금 흐름이 아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직 적자인 회사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리비안 실적이 나왔는데 폭락하죠. 네. 스노우플레이크 실적이 나왔어요. 폭락해요. 네. 이게 적자인 기업인데 지금 보면은 금리는 올라갔어요. 네. 부채는 계속 늘려야 되고. 근데 어제 보면은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발표가 됐는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아직 살짝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가 폭등을 해요. 1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채가 올라가는 부분이 얼마나 이 P&L에 영향을 미치느냐, 캐시플로에 미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업들을 보실 때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 살짝 걱정스럽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폭락하고요.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초성장을 하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감싸고 있는 ETF가 아크죠. 예. 네. 근데 그쪽을 보시면은 적자 기업이 거의 한 7, 80%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락률이 가장 높죠. 마이너스 한 70%인가 80% 네. 되죠. 근데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이제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정리해야 돼요, 본부장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쭉 그 결론을 내면 네. 이 두 표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결국 우리는 지금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성장이 있느냐 하는 부분 첫째.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느냐.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이런 쪽은 상당히 실적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어제 테슬라 데이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 네. 뭐 폭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어쨌든 5% 이상 빠졌어요. 정도, 예. 근데 저희는 그걸 거의 첫 2시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진짜 저걸 해낸다면 이 회사의 주가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인 또 그림을 봤었을 때 그만큼 그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으면서 경쟁력을 만들고 셀프 서피션한 어떤 이코노미를 만들어낼 때 셀프 서피션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GDP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고요.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정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들이 최근에 튀어요. 이게 셀프 서피션 이코노미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거 안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꼭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즐기려면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도 살짝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업종들을 보시면서 종목 선별을 정말 잘하시면 지금 시간 정말 많은데 허비하는 부분이 이 금리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쪽의 종목 선별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7대 3이네요. 네. 네. 자, 유동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